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갈등을 정치 외교적 대화로 풀기보다는 한판 붙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워 국민과 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모양입니다. 합리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시대착오적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반일 선동을 부추기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을 서고 청와대 참모와 여당 그리고 친문 언론이 일제히 문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장단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연설에서 전남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려있는 곳이라면서 전남 주민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연설 원고에 없던 내용을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끼워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 천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대통령이 대국민 여론전에 발벗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일이 풀린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어떤 사람이 일본 아베의 비열하고 졸렬한 술책을 지지하겠습니까? 문제는 현재의 한일 갈등이 대통령의 나홀로 의지나 그럴싸한 말잔치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힘과 능력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모을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될 때 위기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을 들고 나온 문 대통령의 인식부터가 잘못된 진단입니다. 문 대통령은 배 12척으로 명량해전에서 일본을 대파한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상유십이 미신불사란, 여기 제가 가져온 글입니다. 배 12척 장계를 올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 왜군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장계를 올린 것이죠. 임진왜란전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을 비롯한 지도층의 무능과 무책임, 수수방관으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20여일 만에 한양 토성을 빼앗겼습니다. 징비록을 쓴 서해 유성룡의 추천을 받아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 장군을 모함에 쫓아낸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해서 조선수군이 배 12척뿐인 괴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선조는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편입해 싸우라는 명을 내렸고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려 반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선조나 원균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도움까지 받아서 어렵사리 만들어낸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뜬금없이 일제잔재 청산을 부르짖는가 하면 일제강제징용자 보상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일본이 여러 차례 경고음을 발했는데도 무시하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일이 터진 뒤에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념 편향 문 정권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해결책을 떠넘기고 조정의 무능으로 나라를 빼앗긴 구한말처럼 애꿎은 국민들을 총알바지 의병으로 동원할 모양입니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나서야겠지만 무분별한 감정 대응은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본 탓하고 아베 욕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도 잘못 읽으면서 미국으로 달려가 SOS를 친다고 중재에 나설 미국도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본질부터 먼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일전불사의지도 좋지만 과연 그만한 힘과 실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강경 목소리에 맞춰서 아첨하고 비유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조국 민정수석은 바로 다음 날인 13일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SBS 드라마 녹두꽃의 마지막 회에 나오는 축창가를 그동안 이 노래를 한참 잊고 있었다면서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듣기에도 바쁠 민정수석이 본방사수를 하면서 한가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축창을 들고 일어나서라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창가는 70년대 대표적인 저항시인 김남주가 동학 농민운동을 모티브로 쓴 시를 화가 김경주가 곡을 붙인 대표적인 운동권 노래 민중가요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자체가 애초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의 한거에 일어난 반봉건 운동입니다. 무능한 고종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청군이 들어왔고 일본이 공동행동을 명시한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축창으로 무장한 농민군 2만 명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학살하고 전봉준을 잡아 죽인 사건입니다.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군주와 조정의 무능으로 백성들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결국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도 유정자들은 여전히 일제의 자귀까지 받으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조국이 이런 전말이나 제대로 알고 축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의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또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CBS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아베 편드는 발언하는 사람은 동경, 그러니까 도쿄로 이사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경박한 말입니다. 누가 아베 편을 듭니까? 문제인식의 해결 방식, 접근 방법이 옳은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베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문재인의 잘못을 국민들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식의 논법이라면 그동안 친북적 언사를 자주 써온 유시민부터 평양으로 이사를 가야지요. 그보다 먼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이후부터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말이면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따르라는 유시민은 과연 민주화 보상금을 타먹은 민주인사인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특위가 여야, 국민, 언론이 단일 대우를 이뤄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 차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일본 측에 한 발 앞서 훑고 간 미국 조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뒷북 설득을 했으나 빈손 귀국이 겸언쩍었던지 구한말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1990년 금모기 운동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난국 극복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친문 언론들의 정권 나팔수 행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니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만만한 것이 국민이고 백성입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인들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재임 말년에 위로 외유를 다니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두 나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 사람만 못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와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 일반 서민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소리만 들어도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일 경제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결연한 항전 의지도 좋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무턱대고 나설 수도 없으니 정치권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사전 정지 작업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체면, 자존심, 명예, 이념 다 좋고요. 사람이 먼저다, 총선이 먼저다 다 좋지만 국민이 먼저다, 국익이 먼저다는 시각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